안녕하세요. 강남고 자연개발 학생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뭘 배우려고 하냐면요. 지난번에 글씨가 너무 작다고 해서 좀 크게 써보려고 해요. 오늘은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정보를 전달하는 것, 특정한 정보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 RLC 회로를 이용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정보 저장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정보 저장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정보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빛의 성질을 이용한 정보 저장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정보 저장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표적인 게 자기 테이프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또는 체크카드 같은 데 보면 뒷면에 검은색 띠가 막 있잖아요. 그게 자기 테이프인데 이 자기 테이프에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이 자기 테이프에는 뭘 발라놨냐면 얇게 자성체를 발라놨습니다. 근데 이 자성체 중에서 외부 자기장이 걸어지면 그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되는 물질 있죠? 그리고 그 외부 자기장을 없애도 그 자화를 그대로 유지되는 자성체. 그걸 우리 뭐라고 배웠죠? 강자성체라고 했죠? 이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왼쪽 그림은 정보를 저장할 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정보를 읽어드릴 때의 모습인데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느냐? 우선 이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는 것에 이 헤드, 코일이 감겨져 있는 이 철심, 요걸 헤드라고 하는데 철심에 이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헤드라고 하는데 얘가 지나가요. 이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요. 물론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지나가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헤드가 지나가는데 헤드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헤드의 코일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배웠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변에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여기 자세히 보면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흘러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전류가 여기 코일에 위쪽 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에 자기장 발생하죠. 어떻게 자기장 발생하냐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코일 흐르는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시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 여기가 무슨 극이 된다? N극이 된다. 여기가 무슨 극이 되고 그러면 S극이 된다. 그럼 여기 철심을 얘랑 똑같이 쭉 와서 여기도 무슨 극? N극. 쭉 와서 여기 무슨 극?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심과 코일 이 전체가 하나의 말곱자석과 같은 자석이 돼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여기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다고 했죠? S극이 있는 데는 여기 무슨 극으로 자화가 되겠어요? N극으로 자화가 되죠. N극 있는 자기장 쪽에서는 S극으로 자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N극 S극으로 이렇게 자화가 됐을 때 이때를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전류 방향이 반대로 흘러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게 자화가 일어나면 그때의 정보를 0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든지 이렇게 저장하든지 해서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0 아니면 1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자, 이 정보를 저장할 때는 이게 자화가 왜 일어났어요? 이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해서 자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무슨 법칙 이용한 거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무슨 법칙? 앙페르 법칙 이용한 거다. 또는 자화를 이용한 거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정보를 저장이 먼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헤드, 코일과 철심이 있는 이 헤드에 자기 띠를 씩 이동해요. 이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물건 살 때 어떤 단말기 홈으로 이 자기 테이프, 신용카드를 이렇게 긁는 거 보셨죠? 요즘엔 잘 안 긁긴 하지만 어쨌든 긁습니다. 긁는데 그 안에 요런 구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면 이 코일에는 우선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 S극과 N극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코일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온 거니까 방금 전에는 S극이 가까이 왔다가 S극이 이렇게 도망가려고 멀리
사라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S극이 가까이 왔다가 다시 S극이 멀리 가는 자기장 변화가 생기죠. 코일 주변에 자기장 변화가 생기면 코일에 뭐가 흘러간다? 유도전류가 흘러간다. 유도전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 S극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 변화를 뭐 하는 방향으로? 렌츠가 말했죠. 자기장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얘가 멀리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걸 붙잡으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게? N극이 되게. 역시 여기 N극도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걸 붙잡으려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게? S극이 되게 여기가 전류가 흘러야 돼요.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요. 여기 N극이 되게 유도전류 흐르려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N극 되게 한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지는 요 방향이 유도전류 방향이죠. 유도전류는 이런 방향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 이쪽입니다. 이렇게 읽어드릴 때를 1로 하면 만약 유도전류 방향이 반대다. 그럼 그때 정보가 0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정보 어떻게 읽어드렸어요? 유도전류의 방향으로 정보를 1, 0으로 읽어드렸죠. 유도전류 어떻게 해서 흘렀다? 밑에 요 자성체가 이동하면서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해서 유도전류가 흘러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거 무슨 법칙 이용하는 거다? 유도전류로 정보를 읽어드린 거죠. 유도전류 어떻게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죠. 즉 무슨 법칙? 유도전류 때문이기 때문에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거다. 다른 말로 전자기 유도 원리를 이용한 거다. 알아둡니다. 꼭. 그 다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에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예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안에 컴퓨터 뜯어보면 있는데 컴퓨터를 여러분들 키면 윙 하는 소리가 나죠. 그거는 모터 스핀들 모터라고 하는 이 모터가 돌아가면서 윙 소리가 나는 거고요. 얘가 돌아가면 그 주변에 있는 플래터가 같이 돌아갑니다. 얘는 여기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이 플래터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리거나 또는 플래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플래터, 스핀들 모터, 헤드 이 세 가지 구조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얘는 뭐냐면 이 스핀들 모터를 확대해서 세부 구조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스핀들 모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플래터를 확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플래터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플래터에 아무데나 막 정보를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플래터를 구획을 나눕니다. 동심원 모양의 구획을 트랙이라고 하고요. 중심각이 같은 구획을 섹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트랙을 먼저 만들고 섹터를 만들어서 저장할 공간을 먼저 만들어놔요. 그리고 나서 뭐로 저장하냐면 이 헤드가 이 플래터에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플래터에는 뭐가 발려져 있냐면 아까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어요. 얇게. 여기 자화가 일어나서 정보가 저장될 거라는 거 눈치는 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헤드를 확대한 겁니다. 여기 전선이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흘릴 수도 있고 이렇게 흘릴 수도 있는데 전선이 있고 전선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이 전자석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자석에는 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감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일이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정보가 저장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여기 나와 있는 노란색 이렇게 동심원 모양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플래터의 트랙의 일부분입니다. 트랙의 일부분 또는 요 섹터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큰데 그중에 일부분인데 여기에 뭐가 발려져 있다? 강자성체가 발려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얘는 이렇게만 왔다 갔다 거리고요.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동심원 모양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가 이 헤드가 플래터의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에 얘가 이렇게 플래터가 이렇게 움직이면 헤드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 전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감겨 있어요. 감겨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코일이 감겨 있어 코일의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여기 자기장이 형성되겠죠. N극에서 나와서 S극.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밑에 있는 강자성체가 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N극일 때는 밑에 있는 것은 무슨 극으로? 밑에 있는 강자성체는 S극으로, S극 있는 데는 N극으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위에가 S극일 때, 요거처럼, 위에가 S극일 때를 이거를 0으로 읽어드리면, 요 옆에 있는 건, 여기 N극, S극이죠? 위에가 N극인 걸 1로 저장하는 거예요.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저장하고 있는 거죠. 얘의 자기장에 의해서 이 자성체가 자화가 일어나서 정보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럼 읽어드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그쵸? 얘가 지나가면, 이 코일 입장에선 얘가 막 지나가면서 자기장 변화가 생기죠? 그럼 여기 뭐가 흘러간다? 유도 전류가 흘러간다. 흘러서 전선으로 그 전류가 나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갈 때를 1, 반대쪽으로 나갈 때를 뭐? 0으로 읽어드려서 이 유도 전류가 흘러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정보를 저장할 땐 자화를 이용하는 거니까 무슨 법칙 이용하는 거다? 앙페르 법칙 이용하는 거다. 정보를 읽어드릴 땐 유도 전류 이용해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거니까 무슨 법칙 이용하는 거다? 패러데이 법칙 이용하는 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